을 조절하고 하강을 조절하세요. 하강할 때는 부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빨리 가라앉는데요. 이것은 증가된 압력이 익스포저 수트 속의 기체를 압축해서 부력이 손실되기 때문이죠. BCD 또는 드라이 수트에 공기를 추가해서 상쇄하세요. 천천히 조절된 하강을 하면서 정밀하게 자주 조절하면 매 1m, 수피트마다 압력 평형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강 중에 조절하여 중성 부력 상태로 바닥에 닿는 게 이상적이죠. 상승 역시 5단계 절차로 시작합니다. 첫째, 버드의 상승 준비를 확인하세요. 둘째, 다이빙 컴퓨터를 점검하여 한계 이내에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셋째, 위를 바라보고 BCD 디플레이터를 꼭 쥐세요. BCD에 공기를 주입하지 마세요. 웨이트 착용이 올바르고 중성 부력을 갖췄다면 조심스레 위로 수영해서 상승을 시작하세요. 넷, 천천히 상승하세요. 분당 18m, 60피트 또는 컴퓨터가 정한 속도 중 느린 쪽으로 빠르지 않게 하세요. 대부분의 컴퓨터의 상승 속도는 보통 분당 10m, 30피트입니다. 상승 시에는 위에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게 위를 바라보고 돌면서 올라갑니다. 수면에 가까워지면 손을 위로 뻗고 수면으로 나옵니다. 컴퓨터를 확인하고 부력을 조절해서 상승 속도를 조절하세요. BCD와 익스포저 수트 속의 공기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승할수록 부력이 늘어납니다. BCD 또는 드라이 수트를 입었다면 수트에서 공기를 조금씩 자주 빼서 부력을 조절하세요. 가능하다면 경사진 바닥, 무어링 라인 또는 보트나 부표로부터 설치된 수라인 등의 참고물을 따라 버디와 함께 상승하세요. 강조하지만 이러한 라인은 조류 등의 상황에서는 붙잡고 상승할 수 있더라도 보통은 시각적 참고물로 활용합니다. 수중에서는 부력을 조절하고 컴퓨터에 표시된 수심과 상승 속도를 주시하며 참고물 없이 상승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작업을 수중 항법과 동시에 수행할 때는 버디 한 명이 조절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수중 항법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상승 절차의 일부로 안전 정지를 하세요. 안전 정지란 60m 20피트와 30m 10피트 사이, 보통은 5m 15피트 수심에서 3에서 5분가량 상승을 멈추고 머무르는 것인데요. 안전 정지를 하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되며 몸에서 녹아있는 가스를 배출할 수 있게 여유 시간을 주죠. 가스가 배출되면 폐의 팽창과 감화병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4장과 5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참고물을 활용하면 안전정지를 하기가 아주 쉽지만 중성부력으로 호버링하면서 컴퓨터에 표시된 수심을 주시하면 참고물 없이도 가능합니다. 안전정지는 다이빙을 보수적으로 할 수 있게 하지만 다른 다이버 보조나 공기 부족 등의 응급사태 중에는 생략해도 됩니다. 모든 다이버가 안전정지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면 천천히 위로 수영해 상승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위를 보고 손을 위로 뻗으세요. 필요하면 돌면서 장애물을 확인하세요. 손을 위로 향한 채로 수면으로 나온 다음 스노클로 교체하기 전에 편안하게 뜰 수 있도록 BCD를 부풀리세요. 보트 다이빙 중에는 보통 다이버 마스터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 다음 보트와 떨어져 있다면 보트를 향해 수영합니다. 익스포저 수트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우발적인 자상, 찰과상, 창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줍니다. 보통 3가지 주요 유형은 웨트수트, 드라이수트, 그리고 바디수트로도 불리는 스킨수트입니다. 웨트수트는 차가운 물의 수온 섭씨 10도, 화씨 50도에서 더운 물의 수온 섭씨 30도, 화씨 86도 사이에서 사용하며 재질은 네오프렌 폼입니다. 물이 수트 안으로 들어와 안쪽에 갇히는데요. 그래서 웨트수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갇힌 물은 체온으로 따뜻하게 데워지고 네오프렌은 추가적인 열 손실을 크게 줄여줍니다. 웨트수트는 몸에 잘 맞아야 하는데요. 헐렁하면 물이 드나들면서 체온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너무 조여도 불편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드라이수트는 몸 전체 또는 몸 대부분을 감싸죠. 섭씨 18도,
화씨 65도보다 낮은 수온에서 사용하지만 그보다 따뜻한 물에서 오랫동안 다이빙할 때도 좋습니다. 또 이름처럼 몸이 물에 젖지 않게 해주죠. 속옷과 공기층, 때로는 수트 자체가 보온 효과를 제공합니다. 드라이 수트 자체가 공기 공간이므로 수심을 변경할 때는 수트를 압력 평형하고 조절하여 부력을 조절합니다. 이 수트에 관해서는 패디 드라이 수트 다이버 코스에서 배웁니다. 현재 이 코스에서 드라이 수트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강사가 수트 사용에 대한 것을 알려줄 겁니다. 드라이 수트는 꽉 끼게 입지 않지만 크기, 착용감, 옵션은 여전히 중요하죠. 스킨 수트는 자상, 창상, 찰과상, 태양에 의한 화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막아주지만 보온 효과는 거의 없죠. 이 수트는 아주 따뜻한 물 속에서 단독으로 입거나 약간 따뜻한 물에서 짧은 웨트수트 밑에 입습니다. 다이버들은 대체로 웨트수트를 입기 위해 스킨수트를 입습니다. 익스포저 수트는 스타일이 다양하며 선택할 수 있는 액세서리와 옵션이 많습니다. 웨트 및 드라이 수트는 뛰어난 보온 효과 때문에 열을 받았을 때 과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수트 착용 전에 키트를 준비하면 예방할 수 있죠. 또 수트는 가능한 한 가장 마지막에 입으세요. 가능하면 그늘 속에 있도록 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활동을 최소한으로 하세요. 특히 햇빛이 내리칠 때는 말이죠. 될 수 있으면 후드를 뒤로 젖히고 자켓은 열어두세요. 과열이 시작되면 다이빙이 몇 분 지연되더라도 멈춰서 열을 식히세요. 절단 도구는 두 가지 이유로 휴대하죠. 엉킴 등의 안전상의 이유와 다이빙 장소에서 쓰레기 제거 등의 편의상 이유입니다. 네 가지 기본 유형 중에서 선택하게 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절단 도구의 유형과 크기를 규제합니다. 다이브 나이프는 크기가 다양하고 보통 톱니 모양의 칼날과 부드러운 칼날이 있습니다. 다이빙 도구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끝부분이 뾰족한 형이 넓적한 끝으로 대체됩니다. 가위는 특히 줄이나 그물 절단에 적합하고요. 제트나이프는 어망이나 낚싯줄 절단에 특화된 칼날이 달린 갈고리입니다. 제트나이프는 보통 일반 나이프나 도구에 추가로 휴대합니다. 절단 도구는 화면에서처럼 취향에 따라 다양한 곳에 휴대하면 됩니다. 어느 손으로도 닿을 수 있는 곳에 하나 이상 장착하세요. 그렇게 하면 한쪽 팔이 걸렸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웨이트, 탱크, 드라이수트를 제외한 모든 도구를 휴대하려면 다이빙 장비 가방이 필요하죠. 이러한 가방은 다이빙에 잘 맞게 설계했기 때문에 지퍼나 소재가 소금물에 부식되지 않으며 운반에서 오는 충격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스타일, 옵션, 색상 등 대체로 개인 취향에 맞춰서 선택 범위가 넓습니다.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 크기인데요. 필요한 사이즈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큰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경험이 늘어날수록 키트도 점점 늘어나니까요. 다이버가 사용하는 주요 계기들은 SPG, 다이빙 컴퓨터, 나침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모두 별도의 계기일 수도 있고 둘 혹은 셋 모두 하나로 통합된 것일 수도 있죠. SPG는 이미 익숙하시죠? 다이빙 컴퓨터는 수심과 시간을 추적하고 시간 한계를 알려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장과 5장에서 배울 겁니다. 나침반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방위 정보를 알려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후에 배워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선택적인 계기들이 있는데요. 다이빙 컴퓨터 이전에는 수심계와 손목시계를 다이브 테이블과 함께 사용했었죠. 컴퓨터 대신 RDP 테이블이나 ERD PML을 사용한다면 이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다이브 손목시계는 인기 있는 생활 액세서리로 다이버의 증표 같은 것이죠. 컴퓨터를 가진 많은 다이버들이 다이브 손목시계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 외에도 다이빙에서 추가적인 시간 측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온도계는 노출 보호를 얼마만큼 사용해야 할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온도계는 별도로 갖춰도 되지만 SPG나 다이빙 컴퓨터에 이미 포함되어 있죠. 다이빙 계기는 견고하지만 충격을 받지 않게 보호하고 떨어뜨리지 마세요. 직사광선이나 고열에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게 하세요.
핵심적인 특별 관리에는 계기 세척 외에 제조사의 지시대로 배터리를 교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제조사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이 코스에서는 몇 가지 입수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자이언트 스트라이드로 대형 다이브 보트에서 다이빙하거나 부두에서 깊은 물에 들어갈 때 자주 사용하죠. 버디와 함께 다이빙 전 안전점검을 마친 다음 입수 지역으로 가세요. 핀을 신고 걷지 않도록 가능하면 입수 지역에서 핀을 사용하세요. 서로 붙잡아줘도 되고 안정적인 물체를 잡아도 됩니다. BCD를 부분적으로 부풀리고 입수 지역에 문제가 없는지와 버디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세요. 호흡기로 호흡하세요. 또 입수 중에 호흡기와 마스크가 빠지지 않도록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잘 고정하세요. 계기와 액세서리는 다른 손으로 붙잡아도 되지만 머리 뒤쪽에 두는 것을 선호하는 다이버도 있습니다. 전방을 똑바로 바라보고 큰 발걸음으로 물에 들어가세요. 수면에서 안정을 찾을 때까지 마스크와 호흡기를 붙잡고 있으세요. 보트나 부두 쪽을 돌아보세요. 이 경우는 수영장 측면이죠. 문제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버디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세요. 보트 다이빙에서는 보통 사다리 근처에서 늘어진 트레일 라인이나 약간의 조류가 있을 때는 선미에서 대기합니다. 수면에서 웨이트 확인을 통해 웨이트의 양이 적절한지 확인하세요. 추정한 양만큼의 웨이트로 시작해서 호흡기로 호흡하고 BCD의 공기를 완전히 빼세요. 정상 호흡을 유지하면서 눈높이에서 또 있어야 합니다. 숨을 내쉬면 천천히 가라앉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치가 잡힐 때까지 웨이트를 추가하거나 또는 제거하세요. 눈높이에 뜰 수 있도록 조절한 다음 가득 채운 탱크 착용을 기준으로 약 2kg이나 5파운드 추가합니다. 이것은 탱크 속의 공기에도 무게가 있고 사용하면 그만큼 가벼워지기 때문이죠. 2kg이나 5파운드는 이러한 무게 변화에 대한 양입니다. 가끔 BCD 밴드가 너무 헐거워서 탱크가 흘러내리기도 하는데요. 입수 전에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스쿠버 키트를 벗어서 다시 조정하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다이빙 중에 느슨해지더라도 탱크는 다이버와 떨어지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응급 상황은 아닙니다. 모래바닥이나 민감하지 않은 바닥을 찾아 버디가 아래쪽을 바라보게 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밴드를 충분히 풀어서 탱크 위치를 바로잡고 묶은 다음 잠그세요. 수면에서 헐거워지면 버디가 스노클이나 호흡기로 호흡하면서 물체에 매달리게 한 다음 다시 고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이버가 물에 뜨는데 필요한 만큼의 공기만 BCD에 남겨놓는다면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하죠. 출수 중에 흘러내린다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키트를 벗은 다음 이렇게 물 밖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보통 가장 간단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수면에 있을 때 물속에서 장비를 벗는 연습을 할 겁니다. 수면에 있을 때 입에서 스노클이 빠지면 물이 들어가 버리는데요. 다시 호흡할 수 있도록 물을 빼려면 이렇게 강하게 불어서 물을 빼내세요. 이 방법을 불어내기법이라고 합니다. 물빼기가 끝나면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기도 조절을 사용해 남은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한 뒤 다시 강하게 불어서 제거하세요. 얼굴을 물에 담근 채로 연습하세요. 물속에서 뭔가에 집중하려 하거나 파도가 심해서 실질적으로 얼굴이 항상 물에 잠기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죠. 다이빙을 할 때는 거의 매번 스노클을 호흡기로, 호흡기를 스노클로 교환합니다. 강조하지만 얼굴을 물에 담그고 연습하세요. 스노클로 시작해서 한 번 호흡한 다음 호흡기로 교환하세요. 호흡기에서 물을 빼세요. 몇 번 호흡한 다음 한 번 호흡하고 스노클로 바꾼 다음 물을 빼고 호흡하세요. 힘을 들이지 않고 교환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세요. 제한수역 다이빙 2에서는 여러분의 중성부력 기술 개발을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로 보편적인 기술 중에 하나는 핀 피보트인데요. 수영장이 아니라면
모래바닥처럼 민감하지 않은 바닥을 향해 얼굴을 아래로 하고 몸을 바닥에 엎드리세요. 안정을 취한 다음 천천히 깊게 호흡하세요. 중상부력에 가까워지면 숨을 들이쉴 때는 핀 끝을 축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고 내쉴 때는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잘 안 되면 BCD에 공기를 조금 더 넣고 다시 해보세요. 조금씩 공기를 넣으세요. 공기를 많이 넣으면 급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시고요. 이렇게 호흡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면 거의 중성부력 상태입니다. 요령을 알았다면 다이빙을 하는 동안 기본적으로 중성부력을 갖추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마스크 물빼기가 필요하다면 무릎을 꿇지 말고 수중에서 또는 수평 자세에서 가볍게 핀 끝만 대고 해보세요. 이렇게요. 핀 피보트가 보편적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강사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제한수역 다이빙 2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 물빼기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할 텐데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물찬 마스크일 때처럼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마스크를 완전히 벗으세요. 이렇게 하면 다이빙 중에 마스크가 완전히 벗겨졌을 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착용 중이 아니라면 눈을 뜨세요. 모든 게 뽀얗게 보이겠지만 수영하고 버디에게 신호하는 등의 활동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처음에 물에 노출된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다면 필요에 따라 잠깐 코를 막고 호흡하세요. 하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코를 막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호흡할 수 있게 됩니다. 마스크를 잃어버려 찾을 수 없을 때 수면 도달까지 약 1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 시간 동안 마스크 없이 호흡하는 법을 연습할 겁니다. 1분이 지나면 마스크를 다시 쓰고 물을 빼세요. 그리고 실 부분에 머리카락이 끼거나 후드가 끼워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바로 잡지 않으면 조금씩 성가시게 만드는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